안녕하세요. 생존을 위한 교양, 생존교양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존교양에서 아직까지 유일무이한 핵심 코너, 부동산 유치원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엄청난 비바람 헤치고 오늘도 우리 새 멤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원 원장님, 하선 작가님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도시의 작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벨로퍼 하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부원장 후보 갈매기님 오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1인자 갈매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왜 그러세요? 느끼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갈매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변함없는 도서출판 예문 편집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다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었는데 저희가 벌써 청취자가 구독은 얼마 안 하셨는데 300분이 넘게 들으셨어요. 지난화만. 그래서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뜻밖의 사연을 보내주셔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어요. 경기도 모처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등 개발 호재가 있어서 토지 보상금만 내년 초까지 1조 원이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필요한 투자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가능한 정도라 이게 혹해가지고 배우자와 상의하니 길길이 반대합니다. 진짜 저평가된 명품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짝퉁에 속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명품과 짝퉁을 가리는 눈,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이 보는 시각. 무조건 사지 마세요. 네. 기획부동산의 타이틀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연 좋은 거를 매각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GB 해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미 해제된 지역으로 돼 있으면 이미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평가는 아무도 몰라요. GB 지역 해제가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이런 산업단지 개발이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먼저 힘이 먼저 올라가요. 그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팔고 있다? 그건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GB가 그린벨트예요? 네네. 저는 사연을 주신 분의 글을 딱 보는 순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게 명품이든 짝퉁이든 모르겠고 그 건은 패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사연을 주신 내용 자체에 이 사연자가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그런 공부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느낌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동료가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데 너 살래? 그걸 듣고 그냥 돌아와서 나 이 종목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그 정도의 질문의 느낌이라 그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럼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네. 본인이 투자든 사업이든 뭐든지 확실하게 판단 기준이 없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공부를 네. 선행해야겠죠. 그럼요. 네. 근데 부동산 가치 평가는 뭐예요? 가치 평가? 네. 저 사실은 그거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따로 프로를 그렇죠. 제작을 하셔서 네. 뭐 이제 가치 평가라든지 그거 평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뭐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그거부터도 한 20분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지 우리가 명품 진품을 골라낼 수 있다. 가치 평가와 감정 평가와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요.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거 물건을 사야 돼?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가심비예요, 가심비. 가심비? 가격 플러스 심리적인 안정감? 저거 되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어야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의 100평짜리랑 강남의 토지 100평짜리랑 어디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강남이요. 그쵸. 그거예요, 그냥. 근데 왜 강남이죠? 그냥 비쌀 것 같아서. 이 친구분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서 거기 자기가 산 가격에 팔아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굉장하게 다행인 겁니다. 천운인 겁니다.
기획부동산도 따로 한번 프로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파는 게 굉장히 고단수가 됐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시장이 지금 예. 저는 뭐 그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저도 강남역 지나가다 보면 이제 사모님 하면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들이 와서 설명을 잠깐만 듣고 가면 자기가 아 그거는 받는다는데 그건 또 딴 거예요? 분양. 아, 네. 또 복잡한 네네. 부동산의 세계네요. 복잡해요. 네, 네. 우리 책한 다음에 네, 작가님은 그런 질문 엄청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흙 속의 진주 아닌가요? 이것도 오. 명품 아닌가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거 잘못 씹어 먹으면 돌멩이에요. 아예 보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왜 팔아? 아마 그 청취자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흙 속의 진주 이런 건 나한테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B 지역은 네. 음, 그 정도의 어떤 운이나 이런 게 대장님 의견이 또 다른 의견이 있나 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만 말을 하면 극단적인가요? 너무 극단적이라서 모든 건 다 안 돼. 막 어떤 건 뭐 이런 건 다 사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아니, 기준을 명확하게 주잖아요. 기준은 지비는 하지 말아라. 지비는 하지 말아라 보다는 그냥 기획부동산에 전화오는 모르는 거?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를 판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친구가 제안을 했으니까 좀 고민이 아니 되나 친구가 봐요. 들은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친구가 들은 거고 그리고 친구의 친구도 만약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말이 새는데 자. 한 사람당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주부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세요? 교육을 시켜요. 네네. 좀 교육을 더 들어보시죠. 시켜가지고 네. 그 사람이 사게끔 만듭니다. 사돈의 8종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땅을 팔 때마다 거의 인센티브가 몇십 프로씩 줘요. 많이 주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런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그래요?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거의 뭐 그냥 열변을 전문가. 토하고 계신데 나중에 특집 방송으로 대장 기획부동산을 파헤치다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어쨌든 청취자님에게 우리가 답변은 드려야 되니까 우리 오늘 본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어떤 판에 박힌 얘기 말고 막 고마 그 친구랑 관계를 끊으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내가 진짜 명품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주제도 부동산에도 명품 짝퉁이 있다니까 한번 이거 보는 눈을 길러주는 그런 대화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명품들의 뭐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정의가 명품은 일단 좀 비싼 것 그리고 누구나 좀 갖고 싶어하는 것 이렇다는 기본 전제를 좀 깔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짝퉁은 그를 이제 모방한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기도 괜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뭐 그런 종류의 거라 봤을 때 이제 이 부동산에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죠. 다 땅인데 어떤 땅은 평당 뭐 1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어떤 땅은 평당 뭐 억대를 가는 이런 땅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주식의 종목이라면 그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서 결국 주주들에게 얼마나 배당을 해줄 수 있는 회사냐. 그럼 그 회사가 이제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반대는 이제 뭐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남겨줄 수 있는 회사는 펀더멘탈이 좋고 결국 이제 명품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IT군에 있는데 S사가 장사를 잘해서 주가를 막 부양을 해요. 막 주가가 올라가. 근데 걔랑 같은 IT군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고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이 몰려서 연일 상한가에 도달하고 이런 종목은 저는 짝퉁이라고 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서 펀더멘탈이라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늘 얘기하는 직장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혹은 학구는 어떠냐, 근처에 편의시설은 어떠냐, 뭐 근처에 산이나 물이나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건 있냐, 병원은 있냐, 뭐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처에 편의시설들 다 있냐, 뭐 당연히 교통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가미된 곳이, 즉 다시 말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가장 결국은 가치가 비싼 곳이고 그게 명품이라고 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부동산이 이렇게 과열되면서 값이 다 올라가니까, 제가 올라가니까 그 변두리가 따라서 막 올라가. 방금 말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짝퉁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좀 유심 있게 봐야 돼요.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좋아하는 강남이라고 다 명품일까요? 저는 물음표. 네. 강남은 물음표예요. 큰 범주에서는 이제 명품일 테지만 네. 거기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등급이 그럼. 있겠죠. 네네. 그렇죠. 등급보다도 저희가 상징성으로 얘기하는 빨간 벽돌집, 이 가운데에서도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기는 5천 가니까 나도 5천 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해보면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즉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담된다는 거죠. 시장 가격과 안 맞아요. 그럼 그 지역이 강남에 있다고 해서 명품일까요?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와 차별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야 될 판단 기준은 아까처럼 명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명품이야. 명품이면 명품값을 주면 돼요. 근데 명품이 아니야. 그럼 명품값을 주면 안 되겠죠. 이미테이션인데 거기다 명품값을 주면 사업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강남 지역 그러면 서울만 명품이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명품이 있어요. 쉽게 좀 떠올려 볼까요? 강원도 고성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난 줄 아세요? 그 판때기에 올려 타고 이렇게 쓱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서핑 때문에. 네네, 서핑 때문에. 저는 또 곡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곡성이요? 강원도에 곡성 영화 때문에. 곡성이 있나요? 그리고 판때기 타고 하는데 그걸 서핑이라고 어떻게 하셨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우리는 네네. 이 정도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그 가운데에서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부동산은 꼭 한 곳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전국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양극화와 차별화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키워야 될까요? 보는 시각,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안목을 가져야겠죠. 그럼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요. 부원장 확실히 노리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럴 네. 때 추임새 네, 요거 네, 플러스 네. 3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네. 우리 옆에 대장님은 가서로운 것 그러고 보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말씀과 거의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비슷한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하고 싶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이키를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이 나이키가 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명품은 그 가치,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그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만한 가격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강남이라도 작가님 말씀하셨지 강남이라고 다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치를 갖고 있는 강남이라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사업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투자 가치는 당연히 입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까지 다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유치원이 좋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유치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얘기가 뭐 누군가에게는 그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하거든요. 이런 방송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부자의 세계 녹화를 끝내고 왔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업적인 관점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이게 부동산을 바라보고 어디에 있으니까 저 지역에 뜨는 지역에 있으니까 저걸 꼭 사야 돼가 아니라 반대적으로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이용해서 우리 대장님 얘기했듯이 컨텐츠와 융합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치가 더 일어나는 건데 자꾸 명품만 찾으러 다니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원래 돌멩이를 찾아야 돌멩이를 진주를 만들어야 흑진주를 만들어야 돈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 부동산 유치원에서 그런 관점의 변화, 판단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대장님께서 항상 이제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게 명품을 사람들이 명품인 상태를 사길 원하는 건 이게 비싸질 거라는, 그리고 확실하게 이미 비싸니까 앞으로도 비쌀 거야 이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유치원을 통해서 내가 가치를 생산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부를 한번 부에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부동산 유치원 통해서 부를 많이 쌓아서 명품 많이 살 수 있는 청취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파이어. 오케이. 괜찮은데 왜요? 그냥 싫대요. 저는 이야기만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명품도 사그러지는 명품이고요. 뜨는 명품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갈매기님이 이야기했던 주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그냥 부동산이 아닌 그냥 명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다가 있고 구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프라다가 훨씬 더 매출이 많았고 근 3년 전만 해도 네네. 구찌는 거의 회사가 어떻게 되니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맞죠. 말이죠. 결론적으로 프라다는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홈쇼핑까지 팔고 있어요. 네네. 자, 구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경로를 두 가지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오프라인, 백화점. 나머지는 없단 말이죠. 뭐 물론 이제 상설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논의 약간 특수 거지만 방송으로 어떻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루트를 줄이고 타겟층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아름답게 만들면서 견고성까지 갖고 있는 거. 저는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구찌는 잘하고 있었던 거고 프라다는 거기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들도 다 순위가 매겨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앞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가치와 어떤 컨텐츠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명품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구찌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년 전에 수석 디자이너를 바꿨거든요. 그때부터 구찌의 그 완전 화려한 그 꽃 문양이 막 올라가면서 구찌가 이 정도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아마 구찌가 이제 어떻게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사그라들고 다시 한번 원래 가지고 있던 위상을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치와 어떤 컨텐츠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강남 땅이라도 그것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또 가치가 되려 떨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희소성 있는 되게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품적인 아이덴티티. 좋습니다. 원래 부동산 유치원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희소성과 고유성. 본인들의 그 부동산 유치원 책을 보면 그러니까 사업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라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도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 대장님 얘기했듯이 공급자가 돼야 돼요. 부동산은 무조건 공급자 마인드로 사업자 마인드로 가셔야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듣고 뭐 그렇구나 이러면 뭐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그 사연자님은 어디를 오셔야 된다? 부동산 부동산 유치원. 유치원. 아, 좋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요? 그럼요. 같이 친구 손붙잡고 와야지. 끊으라면서요. 네. 그 친구 끊으라면서요. 아니 끊기 전에 데리고 와서 끊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갔고. 근데 지금 소름 돋았던 게 네. 대표님 대장님 말씀하셨던 그 아줌마 이렇게 교육시켜서 다단계처럼 한다는 게 약간 이분의 사연 속에 묻어나서 소름이 돋는 혹시 부분이 그 있었습니다. 친구분이 거기에 빠지지 네, 않았을까? 네. 아마 본인은 그게 진짜 좋은 거라 생각해서 그런 그럼요. 했을 거예요. 네, 네. 사기꾼이 자기 본질을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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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라주세요. 네. 오늘 방송 굉장히 거친가요? 좀 솔직한가? 차라리 저희가 지금 빗속을 뚫고 와서 아직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화가 많이 났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3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금 마무리인데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